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. 네, 다 끝나고 나서. 그 저기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시리즈별로 좀 해보려고 오늘은 그래서 일부분만 이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. 그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론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. 이 어떤 특정 환자의 그 아나토미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판막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환자를 사피엔 3로 할 거냐, 에볼롯 알프로로 할 거냐, 아니면 앞으로 나올 뭐 에큐 네오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제 그게 다 다르실 텐데요.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82세 그 할머니셨는데 그 심플한 그 에드워드 사피엔 판막을 넣었고 이제 아우토그램 보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잘 돼서 이제 퇴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3개월 후에 CT를 찍었는데 어센딩 아울트에 다이섹션이 왔는데 잘 힐링이 됐고 요게 그 보시면은 여기 그 레프트 LCC 사이드에서 이렇게 다이색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탑이 전에 요걸 한번 보면은 이쪽 LCC 사이드의 그 요 부분이 굉장히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아나토미가 좀 이상하다는 걸 잘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 환자를 계기로 이런 그 3D 맨쇼에 탑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D 맨쇼로 계속 그 여기를 돌려보면서 해박적으로 다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, 그 다음에 이런 아우틱 밸브 컴플렉스에 특히 그 이런 시노투블라 정션까지 높이라든지 어센딩 아울타 모양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여튼 주의 깊게 잘 봐야 되고요. 그 이런 그 3D 맨쇼 기능 중에 그 버추얼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버추얼 기능을 딱 누르면 이 에누르스 사이즈에 이제 이분이 3mm 판막이 맞다면 그걸 딱 넣어서 이제 위치를 조절해서 한번 이게 어떻게 닿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 에누르스 부분은 타비밸브에 그 23mm 아주 적합했지만 그 이쪽 그 어센딩 아울트도 괜찮지만 이 그 시노튜블 그 사이너스하고 시노튜블라 정션이 조금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게 이제 주의 깊게 봤었으면은 아마 이제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생기지 않았었을 거 이제 생각이 되고요. 이거를 그 뭐 여러 가지 NPR, XR 여러 가지 뷰로 돌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관되게 이제 이쪽 아까 이상하게 튀어나온 그 LCC 사이드에 네프트 코로나리 그 위로 바로 튀어나온 여기 시노트럴 정션이 조금 환자한테 문제였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. 네, 이 부분이 그래서 3번 수에도 보면은 요 그 LCC 사이드 여기서 이제 닿으면서 이제 다이색이 이제 시작됐던 걸 알 수가 있었고요. 예, 같은 슬라이드. 그래서 우리가 그 사피엔을 선택할 때 가장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좀 간과했던 게 이런 시노투블라 정션의 그 위드스랑 하이트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칼시피케이션 패턴하고 정도만 이렇게 주의 있게 봤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주의 있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센딩 그 가끔 환자 보면 ST 정션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게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그 타비 밸브가 딱 거기 정션에 건드리지 않게 딱 위치를 시켜도 이게 반론하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이게 위로 탁.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제 다 고려해야 됩니다. 그래서 버추얼 밸브 이미징이 아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항상 그래서 저는 사피엔 3를 인플레이션을 할 때 처음에 굉장히 슬로우하게 그다음에 중간에 빨리 그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슬로우하게 인플레이션 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우틱 다이섹션을 막는데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케이스도 보면은 그 이쪽 ST 정션에
칼슘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. 그래서 밸브 리플렛 여기에 칼슘이 이제 그 SD 정션에 이제 삥 둘러서 있고요. 그 LVT 칼슘은 사실 없어서 뭐 어떤 판막을 써도 이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예, 이렇게 위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뺑 둘러서 이제 칼슘이 있어서 이제 이분은 한번 그 요 사피엔 3를 이렇게 버추얼 히스토리를 봤을 때 딱 그 SD 정션 칼슘에 딱 닿아서 아이고 달색 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이제 그 에볼루스로 했을 때는 이제 고기를 딱 뭐 거기랑 거의 컨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, 물론 요 윗부분도 그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랜딩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되고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센딩 아울타에 그 이 에볼로 날이 딱 끼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그 이렇게 탁 펼쳤을 때 끼우뚱하는 것이 없이 그냥 안정되게 그 파이널 릴리스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에볼로 날 그 임플란테이션 방법이 좀 예전하고 이제 바뀌었는데요. 이게 이제 나이트 RCC 커스브 오버랩 뷰입니다. 그래서 커스브 오버랩 뷰에서 좀 하이로 시작해서 이쪽 그 LAO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, 그러니까 앞 밸브 프레임의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일치하는 그 뷰를 놓고 이제 파이널 릴리스를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그 에볼로 그 필 때 이제 방법인데요.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쓰리커스 코플라나 뷰에서 이제 LAO로 그 코달로 많이 돌려가지고 이제 그 프레임이 일자로 되는 밑에가 일자가 되는 그런 고기 뷰에서 시작했는데, 요즘은 이제 다 이런 커스브 오버랩 뷰를 해가지고 그 이 커스브 오버랩 뷰를 하면 NCC가 넓게 펼쳐집니다. 그래서 NCC에 가장 이게 얕게 들어갈 수 있게, 왜냐하면 이제 NCC가 그 이쪽 그 컨덕션 시스템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얕게 들어가면 거의 컴플리트 AV 블락이 생기지 않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뷰로도 한번 갔다가 이제 LAO로 돌려서 그 두 개의 커스비 일치하는 뷰를 찾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뷰를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하게 되고, 이게 그 시작을 요 그 커스 바닥에 있는 NCC 바닥에 있는 요 픽테일의 중간에서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내려가게 해서 그 아래쪽 LVOT를 건드리지 않아서 컴플리테이블하게 안 오게 하는 테크닉으로 하면은 굉장히 세이프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칼슘이 아주 많을 때 이 그 에블로드 R로 하면은 이 에블로드 R 프레임 자체가 일정 부분 그 프로텍션 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. 에놀라드 업체나 이런 것들을, 물론 너무 많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안 되겠지만, 그래서 이 에블로드 R을 넣고 적절한 사이즈의 발러닝을 하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에놀라드 업체가 됐던 케이스는 없어서 그 칼슘이 많은 환자한테 이제 비교적 용이하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. 이분도 80세 분이신데 역시 마찬가지로 칼슘이 아주 많고, 이분도 이쪽 그 시노튜블라 정션에 칼슘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한번 그 버추얼을 해가지고 사피엔이 거기 닿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살펴보고요. 이분도 이제 그 이 보통 이제 이 밸브가 끼우뚱하는 측면을 그 요쪽 요 NCC 사이드에서 보면은 가장 좋거든요. 보통은 이제 그 밸브를 하게 되면은 그 밸브가 이렇게 에블로달이 NCC에서는 얇게 들어가고 LCC에서는 깊게 들어가니까 이게 다 풀으면은 릴리스 할 때 NCC 사이드로 끼우뚱해지기 때문에 그 여기 버추얼 그 이미징을 하면은 그런 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론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부터 그 RCC 오버랩 뷰에서 이제 조금씩 들어가서
이제 양쪽 커스 그 일치하는 뷰로 돌려서 이제 파이널 릴리스 이제 해서 이제 좋은 경우 예, 얻었고요. 이제 그 좀 밸브 셀렉션 할 때 우리가 버추얼 이미징을 하고 그 이제 시노튜뷸라 정션에 이 밸브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건지를 주의 있게 살펴봐서 이제 적절한 밸브로 이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. 대부분은 뭐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뭐 거의 99%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 한 명 정도가 이제 이런 케이스에 이제 걸려서 그 잘못하면 이제 아웃텍 다이섹션이 오는 경우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만 할 예정인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510명을 했는데 한 3명 정도에서 이게 밸브가 이렇게 그 주로 사피엔스 밸브가 이렇게 탁 이렇게 점프업하는 다행히 빠지지는 않은데요.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거의 빠지려고 그래서 이제 밸브인 밸브 했던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 경우를 보면은 그 이분은 이제 그 탑의하고 나서 이제 그 저기 뭐냐 컴플리트 AB 블락이 와가지고 이 우리 이제 부정맥 선생님 보고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라고 했더니 RV를 뚫고 나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센테시스 하고 이제 하여튼 그런 경우인데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는 이제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그런 문제고요. 또 하나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네피트 페이싱을 했는데 그 템포라리가 제대로 잘 안 박히면은 비트가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두 비트가 이렇게 막 180에 치다가 알비올에서 이게 퉁 하고 이렇게 살짝 빠지면서 이게 옆으로 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계속 인플레이션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점법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점법이 그 많이 일어나면 진짜 재수 나쁘면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거여서요. 그래서 그 이 옆에서 저는 사실 그 사피엔스리를 할 때는 옆에서 풍선해 주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퍼스트 어시스턴트가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와이어 패싱을 이제 지금은 모든 케이스를 다 와이어 패싱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와이어 패싱을 하면은 그 여기 허벅지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그 뭐 나디알 펑처하는 그 니들 그 찔러서 이제 거기다 하나 연결하고 이 사파리 와이어 LB 안에 들어 여기다 연결해서 패싱을 하면은 컨시스턴트하게 한 번도 빠지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없었습니다. 이게 이제 보면 와이어가 없잖아요. 이게 페이스메이커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랑 허벅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가 지금 가서 네피드 페이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. 에볼루도 그 다 이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이 생기면 이제 그때 템포라리를 넣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요걸로 충분히 잘 이게 문제 없이 잘 되고 돼서요. 지금까지는 다 그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썸머리 해보면 탑의할 때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시술이야 뭐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밸브가 적절치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하고 이제 템포라리 페이스메이커 같은 굉장히 사소한 것도 탑의 환자한테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 그 탑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른 그 강의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. 에볼루 아래 그 임플란테이션 방법은 이제 이런 뷰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하이 임플란트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컴플리트 AV 블락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